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민년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개묘년 해 뜨는 것은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사회 갈등이 첨예했던 이민년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정사에서는 이와 같은 그 아침의 예불과 새알 의식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의식은 부처님께 애경 드리는 것과 새알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께 애경 드리고 또 새알 의식 속의 내용이 불법성 삼보와 그리고 호법선신 또는 동주도반,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절을 한 게 이제 동주도반들에게 세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알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과 삼보님께 그리고 선망조상님 또는 선신, 우리 도량에 계시는 또는 이 세상에 계시는 우리 선망조상과 선신에게도 새알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세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알 의식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의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의 새알 의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7시 한 50분 정도 되면은 저희 광명시는 새해가 뜬다고 그럽니다. 하늘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올라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오늘 해가 맑게 뜨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해맞이를 하고, 해맞이가 끝나면은 밑에서 계단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를 보면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면은 오늘 준비가 됐나요? 떡국 나눠 먹는 거 떡국 준비가 됐는가요? 떡국 신년 떡국 먹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새해 사업자는 사업자 입장대로 시무식을 하는 거고, 저희 건강정사도 일찍 시무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의 의식을 다 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새해알 의식을 하며 생각 드는 것이, 다사다난한 지난 해가 지나갔지만 희망찬 새해가 돌아와서 참 우리들은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면서 새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역시 새해에도 지난해와 별반 크게 다른 것 없이 우리 사회나 또는 세계 정세나 또 우리 건강정사나 우리 개개인의 수행
그러한 일정이 크게 다름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새해 진행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새해는 올해 지난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부정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물가나 또는 대출 이자들이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민과 청년 미래의 삶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예측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인구 절벽, 뉴스를 보니까 인구 절벽 때문에 새해에는 어머니들에게, 그러니까 애를 낳은 어머니들에게, 애를 낳아서 영세된 어머니에게는 한 달에 70만 원은 부모님의 그 보고 뭐라고 그러던데, 부모님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새해에는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영세 어머니에게는 70만 원, 1살 이상의 되는 어린이 어머니에게는 35만 원 한 달에 그렇게 지급을 한답니다. 이제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그만큼 보존을 해 준다라고 한 새해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새해에는 입학금이 전부 다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대학 입학금이요. 그것이 이제 새해에 새 정부에서 우리 국민에게 그 삶에 좀 보탬이 되라고 그렇게 보정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치와 갈등은 역시 첨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국가 안보가 요즘 자꾸 뭘 쏘아 올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안전한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일이고, 또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라고 하는 것이죠. 나토 가입 국가들과 그리고 또 중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한 편을 먹고 서로 대립하고 지금 뭡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그래서 서민에게 삶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 석유가 요즘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세계 경제나 국가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를 돌이켜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첨단 산업 기술이 세계 상위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첨단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방위 산업, 요즘 뭐 탱크를 저 북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비행기도 수출을 하고 그래서 수십 조의 그 국가 예산을 이렇게 방위 산업을 수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국가의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죠. 세계 상위급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3나노 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2나노 뭐 이것이 저희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것은 미세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최고의 수준에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 나오는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나 사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을 되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혼합돼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갈등이 없이 정치적 안정이 되면은 우리 사회에는 미래에 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강정사의 새로운 해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저희 금강정사의 새해 진행돼야 될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11대 신도회 구성을 하고 그 신도회가 신행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신도회 활성화가 제1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정사가 새해에는 중창발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될 것이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각 기관에 그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것이 신행 지도자 양성입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신행의 형식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회가 바뀌고 신행 형식과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행 형식과 내용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행 지도자 양성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명상 지도자 교육
뭐 등등 여러 가지 지도자 교육을 지금 현재 새해부터서는 받게 될 거고요. 신행 형식과 내용이 바뀜으로 해서 각종 신행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 금강정사의 새해의 사업,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강정사 도량이 광명시와 서로 조정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600평 정도가 됐다면은 서로 조정돼서 확정된 도량이 1450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도량 정비를 하겠다 그런 거고, 또 산하 단체 중에 모든 단체가 다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행원의 인력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원은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일도 많이 늘어났고 운영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아, 한 사람이 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2, 3년 저 인력 충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원이 안 돼서 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해에는 인력 충원을 해서 행원이 이 지역 사업을 완성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새 신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새해 관심이 있는 것이 올해가 그 개묘년 토끼띠 해이기 때문에 개묘년 토끼띠 해에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일생이든지 신년 신수든지 이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묘년은 토끼띠의 해입니다. 개묘년 토끼띠는 토끼의 그 특성이 자애로움과 원만한 기품을 지니고 있고 착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토끼띠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새 토끼띠는 내생적인 편이며 완벽함을 추구하고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격이라고 할까 특징이 학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질 경우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바로 이 종교의 성직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업의 특징인데 대표인데 저는 토끼띠는 아니고요. 말띠입니다. 그냥 세상을 뛰어다니는 그런 말띠가 돼가지고 토끼띠 특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 성격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면은 다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좋은 특성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행을 통해서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로 태어난 사람은 계산이 빨라 사업을 한다고 해도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일처리가 꼼꼼하며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의 분석력 역시 남달라 위기를 쉽게 헤쳐나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큰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싸우기보다는 설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토끼띠이신 분이 많이 계시겠죠. 생각이 신중하고 행동이 민첩하여
괜한 일에 휩쓸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여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빨리 사회적 그 생활의 자리를 잡는 편이며 이로 인해서 다소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토끼띠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끼는 굉장히 지혜스러운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용왕의 딸이 몹쓸병에 걸렸을 때 토끼의 간이 명약이라고 하여 다 아시는 그 예화죠. 용왕은 만조백관을 불러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그 끝에 잘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육지로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하는 토끼를 만나서 감언 이설로 토끼를 유혹하여 이윽고 용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잘 구슬렸으면 용궁까지 토끼를 데리고 들어갔는지. 토끼는 용궁으로 들어왔어야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간이 병 고치는 데 좋다고 하는 자기 간을 떼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많은 토끼는 자기의 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소에 늘 자기 간을 집에다 숨겨놓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떼놓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육지로 돌아와 살아났게 됐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끼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했다 뭐 했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토끼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앞발이 짧아서 오르막길을 잘 올라간다 하여 토끼 꿈을 꾸면은 승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토끼, 산에서 사는 노루, 사슴은 그렇지 않는데 그 두 가지의 짐승들은 앞발이 짧아요. 그래서 아주 경사진 산을 뛰어 올라가기를 아주 잘합니다. 토끼띠의 올해의 그 계면연의 특징, 개개인의 특징이고 앞에서 계면연 사회적 현상은 앞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있다가 해가 뜨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큰 선물이 하나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12시, 오늘 12시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의 보물을 우리들이 모두가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다 1년 365일을 부여받았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을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타고 났다는 것이죠.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이 100년 또는 1년 365일을 부여받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주인공은 각자 자신이라는 것이죠. 남녀노소가 태어나면서 일생 100년을 부여받고 또 한 해를 넘기면서 1년 365일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365일과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타고 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이며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주인공은 각자 우리들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를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을 가꾸는 보배의 해가 될 것이고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이 비료하게 소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은 각자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새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보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보물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건강한 마음은 우리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주라고 경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마음을 쓰고 삽니다. 이 마음을 각자가 어떻게 다스리고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인지 아니면 각박하고 고통스러울 것인지 이 마음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삶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평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불만스러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잘하여 깨달음을 이루었고 중생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고뇌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마음을 우리는 부여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물은 신체입니다. 이 건강한 신체, 건강하지 않던 뭐 청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이 신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나의 신체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신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은 뭐 다 끝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나의 신체가 건강하게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죽음입니다. 이런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 건강, 신체 건강함으로 인해서.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어떤 사람이거나 차별성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 마음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 신체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차별성 있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자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란 땅과 하늘 그리고 공기와 햇빛, 식물과 동물, 물과 기온 등이 자연입니다. 이 자연의 몇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8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자연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돈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돈밖에 없지, 그 밖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이 4가지. 한생, 마음, 신체, 자연 환경, 이것은 우리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4가지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 아침에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해 아침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이랑 이 자연의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햇볕이 없다고 할 때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감사함, 물에 감사함, 공간에 감사함, 이러한 자연 환경 자체의 감사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이 4가지의 정말 소중한 것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맨날 불만스럽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이 중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보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때, 또 그것에 주어져 있음을 알고 감사를 할 때 인간은 무한 창조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정불변한 운명적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한 창조의 공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반야지의 눈을 뜨는 것이며, 이 공덕을 잘 다스리고 쓰는 것이 바라멜 행자, 행복 창조의 삶입니다. 새해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 공덕을, 이 보물을 잘 인식하고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변하니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라. 세상은 무상하니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리고 어느 조사스님은
성취와 성공을 하려면은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듯이 해야 한다. 나무를 비벼 불을 내려면은 열심히 쉬지 않고 불을 비벼야 되는 것이죠. 불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자주 쉬면은 불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니 게으른 공부인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진심으로 정진하고 도를 구하여 쉬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리라. 그런데 무슨 원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시 45분 50분 사이에 해가 뜰 거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앞에 나가서 해맞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해맞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